기원전 5세기 훗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생전 여러 국가를 여행하며 그에 관한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저서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내용이 굉장히 기이하여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블레미아이라는 원시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죠. 리비아의 서부 지역 울창한 숲이 우거진 언덕에는 거대한 뱀, 뿔이 있는 당나귀 등 이상한 야생동물들이 많이 산다. 또한 그곳은 머리 없는 부족의 고향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 그들은 머리가 없는 대신 가슴에 눈과 입이 있다고 한다. 거대한 뱀은 아나콘다, 뿔이 있는 당나귀는 사냥이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없는 부족은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요. 훗날 블레미아이 혹은 블레미에스라고 이름 붙은 해당 원시 부족은 헤로도토스의 최초 언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고문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지리학자 폼포니우스 멜라의 저서 속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머리가 없는 아프리카 부족, 로마의 박물학자였던 플리니우스의 자연사에 기록된 머리가 없고 입과 눈이 가슴에 박혀있는 북아메리카 블레미에스 부족 등 머리가 없는 아프리카의 기이한 부족 이야기는 지식인들의 저서를 통해 끊임없이 언급되었죠. 당시 개척되지 않은 세계 어딘가 신비로운 짐승들이 살 것이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았습니다. 눈이 하나만 달린 사이클롭스,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합친 키메라 등 가보지 못한 나라의 기이한 생물 이야기는 작가 및 여행가들의 입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문이거나 신화 및 전설에서 비롯된 일종의 민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미아이는 좀 달랐는데요. 블레미아이를 묘사하고 기록한 이들은 작가나 여행가가 아닌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업적을 인정받는 역사가와 학자들이었으며 각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들은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공통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에 대한 목격과 보고는 1000년 넘게 이어졌죠. 1211년 페르메스라는 이름의 모험가는 에티오피아의 한 섬에서 머리가 없는 부족을 만났다고 기록하였다. 그들은 머리가 없는 대신 가슴과 어깨에 눈과 입이 달려 있었다. 기록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편적인 형식을 띄었지만 머리가 없으며 가슴에 눈과 입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격되는 위치는 북아메리카 근방으로 리비아 혹은 에티오피아 쪽에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중세에 접어들고 기록이 점점 중요한 업적으로 자리 잡으며 블레미아이에 대한 묘사와 언급 역시 좀 더 구체화를 띠기 시작했죠. 1300년경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큰 중세 지도 해리퍼드 마파 문디 지도에는 에티오피아 나일강 상류 지역에 사는 블레미 부족에 대한 언급과 묘사가 있으며 1363년 그려진 라놀프 히덴 지도에서도 에티오피아에 사는 머리 없는 자들에 대한 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1463년 제작된 비앙코 세계지도, 1448년 제작된 안드레아스 발스퍼거 지도에도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블레미아이 부족에 대한 사파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록은 중세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프랑스어 필사본 존 맨더빌 경의 여행기에서 머리가 없고 양쪽 어깨에 눈이 있는 못생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목격된 위치 역시 아프리카 북부이죠. 하지만 블레미아이라고 불리던 기이한 부족이 중세 시대까지 아프리카에 생존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 역사가의 기록을 토대로 그들을 묘사만 한 것인지 확실치 않았는데요. 현대의 학자들은 중세의 각종 지도와 기록에 등장하는 블레미아이는 실제 발견에 대한 묘사가 아닌 신비로움을 더하기 위한 요소일 뿐이라고 말하였죠. 반면 실질적 발견으로 인해 블레미아이가 중세 지도에 그려진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이후로도 그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발견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16세기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였던 윌터 롤리경은 베네수엘라 지역을 탐험한 뒤 남긴 저서 기아나의 발견에서 에와이 파노마라고 불리는 머리 없는 부족에 대해 설명합니다. 윌터는 책 어디에서도 그들을 블레미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관련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가 블레미아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것과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따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죠. 윌터가 탐험을 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 영국 작가인 리차드 하쿨루이트와 프랑스의 선장 존 록도 머리 없는 아프리카 부족 목격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과연 머리 없는 부족 블레미아이는 한때 실제했던 기이한 인간적인 걸까요? 프랑스의 민족학자인 조셉 라피타오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원시 부족은 맞지만 익히 알려진 것 같은 기이한 생물체는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어깨에 깊게 박아 웅크리는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지역적 특성을 가진 원주민 부족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부족 간의 싸움,
동물과의 전투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던 전술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어깨를 올리고 머리를 내리는 방향에 독특한 신체 진화를 이루어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가 없다거나 가슴에 눈과 입이 달려있다는 것은 분명 과장된 묘사이다. 몇몇 이들은 목격자들이 유인원을 잘못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유인원의 한 종인 보노보는 발달한 승모근과 특이한 체형으로 인해 가만히 웅크려 있으면 마치 가슴에 얼굴이 달린 것과 같은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죠. 블레미아이가 실존했던 고대 종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이 창이나 방패 등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전제로 볼 때 유인원은 아니었을 것이며, 라피타우의 말대로 부족의 특성으로 인해 기이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한 고대인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가들이 언급한 대로 머리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렇게 보일 법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말하죠. 이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조금 특이하게 진화한 먼 옛날의 원주민 부족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미스터리한 고대 인류인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